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매수 의지수 13년 9개월 만에 최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고 있는 기사 같습니다. 살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최악이다. KB부동산 9월 주택가격 동향 전국 매수 의지수 21.9.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 시장이 거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너 금리랑 상관이 없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귀한 건 알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부동산이랑 금리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부동산과 금리가 연동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부동산이 올라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랑 연동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예요. 여러분, 지난 1년간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올린지 아세요? 엄청 올렸거든요? 집값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 와서 왜 꺾이지 않았냐고요? 안 꺾인 지역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사철이 지나갔잖아요. 미국은 가을 이사철이에요. 집값이 원래 7월 달부터 꺾여요, 원래.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미국은 또 안 맞고 한국도 과거에 찾아보면 금리가 지금보다 높아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금리를 내리는데도 집값이 내려간 적도 있어요. 금리를 가만히 두는 대로 집값이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몰려가는 거죠. 한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지죠. 경제가 망가지다가 긴축을 하다가 드라이브를 잘못 걸면 경제 위기로 가죠. 경제 위기로 가면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제가 언제 금리랑 지금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다. 금리 올라도 부동산 오른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면은 본인 실력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역사적으로 금리랑 부동산 가격표는요. 연동된 적이 없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니라. 근데 여기 이제 한마디 얹으면 끝이잖아요. 쟤는 부동산이랑 금리랑 상관이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 있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랑 서로 연동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미국의 긴축이잖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네 살라고.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발작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쓰던 국가들이 경제의 어떤 긴축감을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긴축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공포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은 별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랑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연동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부동산이 이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금리가 다시 내려갈 때도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금리가 내려갈 때 부동산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내년부터 만약에 이건 아무도 못 맞추겠지만 미국이랑 한국이 금리를 다시 내린다고 쳐요. 그럼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요? 그땐 그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 내가 생각하기에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를 접목시켜서 자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시는 건데 팩트를 체크해 보시면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드린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뜻밖이긴 하지만 저는 금리 하나 가지고 시장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 엄청 많을 거예요.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과거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거는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를 보세요. 맞아요.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매수 우위 지수 13년 9개월 만에 최저. 이거 맞아요. 밖에 나가면 손님이 없어요. 제가 아는 중개사님들 중에 계약서를 쓰는 분이 없어요. 지금 지방까지 다 퍼졌어요.
전국이 다 얼어붙었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위축, 긴축이에요.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공포심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 그건 맞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헐값에 던지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지금 집을 던지는 분들은 다주택자 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피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 싶거나, 1가구 2주택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이 분위기에 그냥 이제 마음이 약해서 던지시는 분이거나, 돈이 급한 분이거나, 기타 등등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금매를 던지는 분들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은 얼마 없는 거래량에서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에요. 저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수급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자 있죠, 여러분. 매수 우위 지수가 21.9 기록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이 없는 분이랑 하나 있는 분이랑 두 개 있는 분이랑 만약에 측정하면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진짜로?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주택이 있는 분들은 취득세가 12.4%예요. 한 채 있는 분들은 8.8%예요. 무주택자는 1.1%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매수 우위 지수가 같나요? 다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7억의 금매가 나왔어요. 3억이 금매예요. 몇 년 전으로 회귀를 했다고 쳐요. 무주택자한테는 아주 싼 금매죠. 하지만 다주택자한테는 어떻게 되죠? 12.4%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수 우위 지수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줘도 못 사요. 금매를 나와도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시장이에요? 이게 정상 작동하는 시장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OECD 국가, 선진국 다 뒤져보세요. 주택 개수에 따라서 취득세의 징벌 세금을 이렇게 먹이는 국가가 있는지 찾아서 알려주세요. 없어요. 종부세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 고위공무원 출신 해외 공무원분들이세요. 경제 담당하고 계시고. 제가 직장에서 했던 일이 그분들 만나는 거였거든요. 웃어요. 그거를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걸 지금 한국이 하고 있다니까 웃어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양도세도, 종부세도, 보유세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이해 못해요. 양도세 이거 과세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 못하고요. 취득세 중과세는 더더욱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월세 폭등하고 있지 않냐고.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심을 실어주고 기사가 일부 기사에다가 공포심을 더욱더 더 실어주니까 무주택자분들도 공포심이 아니라 대출이 안 나왔잖아요. 대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분들 빌라랑 오피스랑 저가주택으로 가고 있죠. 인천 가보세요. 싼 곳들. 서울의 빌라들 싼 곳도 가보세요. 역전세예요.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전세가가 따라 올라서 빌라가 3억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이게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미친 시장이에요. 빌라가 1억 8천 하다가 3억까지 올라갔으면 전세는 따라 못 올라갑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사재 꼈다는 거잖아요. 사재 끼면서 전세도 놓고 자기가 들어가 살기도 할 거예요. 맞죠? 그럼 자기가 들어가 살던 전세를 놓던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전세가는 따라오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거나 조금밖에 못 오르거나 심할 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따라서 1억 8천짜리 빌라가 전세가 1억 8천이었는데 먼저 매가가 3억에 달하더니 다시 전세가 3억인 거예요. 저도 가서 학을 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꾸 눌러내려가지고 가생이에서 이제 여러분 그 빵을 누르면 가생이가 튀어오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범 잡았다. 물론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처벌받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제가 역으로 당해봤을 때 제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아봤을 때 민사로 가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왜 또 형사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역전세 문제랑 깡통 전세가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해결 안 돼요. 계속 갈 거예요. 사기꾼들은 좀 잡아내겠지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부를 눌러서 다른 쪽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쏘여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장 안 좋아요. 시장 안 좋은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서 시장을 잡을 수 있었다면 역대 정권에서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즉 이렇게 시장을 만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얘기할 시간에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을 해를 하도 쐬가지고 얼굴이 좀 상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방 쪽을 전국을 다 돌아보고 되게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제가 전국구로 돌기 시작한 게 16년도거든요. 제 기억에. 16년도부터 지방을 다녔어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저한테 여전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16, 17, 16, 17, 18, 19, 20, 21, 22, 7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전국을 돈 건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맞아요. 시장 안 좋은 건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시경제 같은 걸 접목을 시켜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맞을지 시장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디가 망가져 있어서 이런 시장으로 가는데 이런 시장이 만약에 순작용이면 부작용이 별로 없겠지만 어떤 역작용으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라면 그 대가가 어디선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읽어내는 눈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를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른 시야를 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만든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되 제 채널 안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틀렸다 싶으면 이제 걸르시면 되는 거고 맞다 싶으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고 저는 이게 제가 이거 질문을 했을 때 다들 좀 재밌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매도인도 그냥 일반인들이고 매수인도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전세 월세를 거래를 하고 완전 자유시장이라고 쳐요. 완전 자유시장인데 매수 우위 지수가 이 정도면 뭐냐면은 어쨌건 팔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안 사겠다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적고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매수자가 우위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급이 넘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그 상태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사게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5년, 6년째 못 사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별로 차별이 있어요. 매도 우위, 매수 우위 전에 더 웃긴 게 뭐냐면 매도인도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비과세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팔고 싶은 사람이 없고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매수인도 이게 보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전세로 갖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랑 매도 우위 지수가 왜 자꾸 안 맞느냐면 시장을 완전히 반영을 못하냐면 한국은 모든 국민이 달라요. 동등한 입장이 항상 아니에요. 세금을 과세시켜버려. 여러분 이게 계산해보시면 취득세 12.4%, 종부세 20% 가산이거든요. 7.2%, 그리고 양도세 82.5%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이 없는 분들은 취득세 1.1%, 종부세 안 나오고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12.4% 냈죠. 1.1%랑 비교하면 여기서 10% 깨졌죠. 종부세 7.2% 깨졌죠. 양도세 82.5% 깨졌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없는 분은 이 집을 사고 팔면은 만약에 2억이 남았으면 그게 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다주택자가 사면 손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심리 상태에서 이게 공정하게 우위 지수가 매겨질까요? 아니잖아요. 제 말은 지금 시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바로 반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넘버링만으로 파악하기엔 시장을 이상하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장인지 억지로 만들어진 시장인지 보셔야 되고 억지로 만들어진 시장은 한국 부동산 역사상 부작용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세 사기꾼들 그것만으로 어떤 깡통 전세, 역전세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이제 경찰 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지금 잡아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전세 사기꾼은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징역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돈 다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임차인분들 돈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대로라면 이제 경찰이랑 검찰이 떴으니까 깡통 전세랑 전세 사기랑 역전세 없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맞죠?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게요. 왜? 저는 경찰과 검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녀도 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보증금 사기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정상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럼 같이 지켜보세요. 왜 지금 메인 뉴스에 뭐 전세 사기범 몇 명을 검거했다 이런 기사가 뜰까요? 역사적으로 늘 있었는데. 왜 역전세, 깡통전세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그분들은 위험한 걸 알고도 높은 전세가에 계약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은 똑똑하고 그분들은 멍청해서?
직접 상담을 해본 제 입장에서 그분들도 간절하고 그분들도 돈 소중하고 그분들도 다 알아보고 공부 다 해보고 사람들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전세 계약한 거예요. 근데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해결할 마음 없이 지금 풍선 효과로 누른 지역, 효과가 있는 지역만 스포트라이트가 쏘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걱정할 게 없죠. 아니라면 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참여자도 정부도 모든 사람들이 대응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겠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고요.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정말 이거는 인정합니다. 전국을 다 다니고 이거는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관련 종사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